생각해보세요. 오늘 어딘가에 갔고 맛있는 걸 먹었거나 그냥 집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손에 든 폰으로 카메라를 켜고 몇 장의 셀카를 찍었죠. 그리고 좋아요 개수를 확인했어요. 1번 아니면 20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셀카를 찍고 공유하고 싶은 이 충동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쯤 평범한 습관을 넘어 여러분을 움직이는 무언가로 변하는 걸까요? 솔직해집시다. 대부분 우리 모두 이러고 있어요. 셀카를 찍고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고 적다 싶으면 지우고 다시 찍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오늘날의 습관이 아니에요. 이 행동 아래에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의 필요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단순히 좋아요를 받는 게 아니라 보여지고 주목받고 존재한다는 느낌을 갖고 싶은 거죠. 이쯤에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셀피티스, 셀파이티스 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셀카를 찍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 단어는 한 연구자 그룹에 의해 진지하게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진단 매뉴얼에는 이런 질병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도 셀카 찍는다고? 그럼 넌 환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동들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심리학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셀카를 찍는 것과 셀카를 보정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찍어서 공유하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자신감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필터, 보정, 조명 설정이 개입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부족해. 더 필요한 게 있어. 한국에서는 이걸 셀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통계는 꽤 놀랍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얻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70%가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셀카를 공유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예요.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같은 한국 특화 플랫폼에서도 이 습관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있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셀카를 공유할 때 여러분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알림 소리를 듣는 순간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작은 도파민이 분출되죠.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느낌이 내면에서 오는 자신감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더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아요 숫자로 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외부적 자아 가치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는 얼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얼굴이란 뜻이죠. 이 문화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완벽한 얼굴에 대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그 완벽한 셀카들은 사실 몇 시간의 노력, 어쩌면 수십 개의 필터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너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충분하지 않아. 더 노력해야 해. 그 유명한 필터들을 생각해보세요. 눈은 커지고, 피부는 매끄러워지고, 턱선은 날렵해집니다. 재미있어 보이죠? 하지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필터링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익숙해진 뇌는 거울을 볼 때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라는 질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이렇게 생기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것이 신체 불만족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K-팝 아이돌은 어떨까요? 그들의 셀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나랑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나아 보이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내 인생은 그들만 못해 라는 느낌을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공유를 통해 이 격차를 메우려 애쓰죠. 그런데 공유하지 않을 때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않음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들 즐길 때 나는 어디 있지? 나를 잊은 건가? 이런 생각들은 심리학에서 FOMO, 소외감에 대한 불안라고 알려진 상태의 일부입니다.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움은 공유를 의무적인 행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질 테니까 라는 이유로 공유하는 겁니다. 이 순간 습관은 통제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셀피티스라는 용어를 언급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의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척도에는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하루에 최소 3장의 셀카를 찍지만 공유는 하지 않음. 2단계, 찍은 모든 셀카를 공유함. 3단계, 하루에 6장 이상의 셀카를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을 때 불안해함. 이것은 진단이 아니라 단지 인식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는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르시시즘이 같은 건 아니에요. 한 유형은 자기애가 강하고 과시적이며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과시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불안하고 끊임없는 인정을 갈구하며 과연 내가 충분히 괜찮을까 걱정하는 유형. 이른바 취약한 나르시시즘이죠. 셀카 공유는 두 유형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의 감정은 아주 다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지점으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셀카 공유는 실제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셀카 공유는 사실 자신감 결핍을 감추려는 노력입니다. 좋아요를 받으면 나는 가치 있어 라는 생각은 사람을 외부 세계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좋아요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추락이 시작됩니다. 일부 연구들은 끊임없이 필터링된 셀카에 노출되는 것이 특히 젊은 층의 신체 인식을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거울 속 얼굴과 폰 속 얼굴 사이에 큰 간극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착으로 변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선 이를 신체 변형 장애라고 부릅니다. 주에 이건 질병 이름이에요. 저는 여기서 누구에게도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조금 무거워졌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셀카를 찍다가 사망한 사람의 수는 상어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5배나 많습니다. 절벽 가장자리, 움직이는 기차, 야생동물. 사람들은 인기를 얻거나 주목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인도가 이 분야 1위입니다. 한국에 대한 경고도 드립니다. 어떤 셀카도 당신의 인생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셀카 공유가 직업이라면요? 킴 카다시안은 448페이지 분량의 셀카 책을 냈습니다. 90살의 베디 윙클은 셀카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픈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셀카 공유는 직업입니다. 병리적 상태를 논하려면 그 행동이 삶의 다른 영역, 일, 학교, 인간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셀카가 돈을 벌어다 준다면 그것은 중독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그럼 언제 그만 일하고 말해야 할까요? 몇 가지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첫째, 셀카를 찍거나 필터를 적용하지 않고는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둘째, 공유하지 않으면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 셋째, 좋아요 숫자가 줄었다고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넷째, 필터 없는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역겹게 느껴질 때. 이런 감정 중 하나라도 있다면 아마도 전문가와 상담할 시간이 온 겁니다. 이것은 질병 진단이 아니라 단지 인식을 위한 부름입니다. 셀카 찍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폰을 전면 카메라로 돌릴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순간을 진짜로 경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걸까? 답이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답변이 당신을 살짝 불편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이 영상이 딱 제때 온 걸지도 모릅니다. 인식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한국어 자막은 화면 하단을 참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